본격 팟캐스트형 투자 유튜브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쉬바. 오늘은 시즌오프 이야기입니다. 원래 오늘은 훌리건쇼 보르노이 편을 업로드해 드릴 예정이었는데 제가 보르노이 훌리건님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 올려봤자 의미도 없고 어쩌면 비웃음만 당할 것 같아요. 보르노이라는 종목이 정말 생각할 거리도 많고 고민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걸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이오장이 조금 풀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하게도 훌리건님이 동의를 해주셔서 그 영상은 차후에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즌 오프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3차전 남아공전이 열렸습니다. 단언컨대 제가 살면서 본 축구 국가대표 경기 중에 최악의 경기 중에 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경기를 보고 있는데 정말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내가 이걸 지금 왜 보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한국 축구 경기를 보면서 이거 어디서 봤던 장면, 느껴봤던 감정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시감이란 바로 국장 바이오. 제가 국장 바이오를 투자하면서 느꼈던 감정과 어제 한국 축구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았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역대 최고 멤버라고 불릴 정도의 멤버들이에요. 손흥민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멤버가 전성기거나 전성기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는 아주 싱싱한 멤버들이었습니다. 국장 바이오도 똑같아요. 지금처럼 국장 바이오 회사들이 탄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로도 증명을 해주죠. 26년 상반기 라이센스 아웃 딜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어요. 축구 국가대표가 그랬듯이 지금 우리 국장 바이오 역시 최고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선수는 열심히 뜁니다. 그리고 회사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선수들이 이 큰 무대에서 전 세계 모든 스카우터가 지켜보고 있는데 설렁설렁 뛸 이유가 없겠죠. 자기 몸값을 높이고 싶어 할 거고 여기서 골을 넣으면 인기도 높아질 거고 모든 게 걸려있는 경기에서 왜 태업을 하고 슬렁슬렁 뛰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 국장 바이오 회사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주들은 왜 회사가 아무 일도 안 하냐, 회사가 태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대표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사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세 번째, 감독과 당국의 전술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축구나 농구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조기 축구도 아니고 실력이 비슷한 두 팀이 붙었을 때 특히나 이런 국가 대항전에서는 감독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선수 포메이션을 짜고 교체 멤버를 정하고 선수들에게 이기고자 하는 열망을 불어넣고 그 모든 게 이제 감독의 역량이다. 그 단적인 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감독들 대부분 축구 감독들입니다. 퍼거슨, 무링뇨, 안첼로티 전부 다 축구 감독이다. 축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축구 경기에 있어서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어제 경기는 누구나 그렇게 느꼈다시피 감독의 전술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장 바이오가 속해 있는 코스닥 지금 난리도 아니죠. 실제로 금융감독 원장도 인정을 한 부분이죠. 들어누워서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를 막았어야 됐다.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고 심심하면 사이드카가 걸리고 하는데 그런 극단적인 쏠림을 전닉 2배수 ETF가 초래한 면이 크죠. 역대 최고의 회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뭐합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회사를 볼 생각이 전혀 없는데 당국이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유를 들어보면 재밌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서학개미를 한국으로 다시 유턴시켜서 환율 안정화에 기여하려고 했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전자닉스 2배수 레버리지, 특히 닉스 2배수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하루에 상하로 30% 정도가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자체가 너무 도파민을 뿜뿜하기 때문에 굳이 서학개미 밖에 나가가지고 상한가 없는 데서 그렇게 플레이하지 않아도 도박을 하러 국장으로 돌아오지 않겠냐, 그런 의도였다는 걸로 읽힙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나라의 주식시장을 총괄하는 리더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인지 이게 맞는 정책인지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번째,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역대급 꿀조와 불장에 죽쓰고 있다. 우리나라가 속했던 조가 체코, 멕시코, 남아공이죠.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체코가 네드베드, 양콜로, 포브로스키 있던 시절의 체코가 아닙니다.
뭐 개최국인 멕시코야 그렇다 쳐도 남아공은 해외에서 뛰는 선수가 뭐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없는 팀입니다. 그런 조에 역대 최고의 멤버를 가지고 속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32강을 탈락하기가 극히 어려운 그런 역대급 꿀조에 들어있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죠. 국장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역대급 하락장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종목별로 뭐 40%, 50%, 60% 내리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하필이면 역대급 불장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수급을 뭐 10개 내외의 대형주가 다 갖고 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불장이에요. 그걸 어디 가면 가장 극단적으로 느낄 수 있냐면 저 백화점 가보시면 됩니다. 신세계 강남이나 압구정 갤러리아, 명품관, 명품 가구, 뭐 명품 시계 이런 곳 가면 장난 아니에요. 나 빼고 전부 전자닉스 투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남들은 이런 불장에 돈을 버는데 뒤로 가고 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만약에 32강에 들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축구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텐데 그런 일이 국장 바이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다섯 번째, 아직도 일본과 전익이 라이벌인 줄 안다. 뭐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나 싶긴 한데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아직도 대한민국 축구의 라이벌이 일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 일본은 솔직히 한일전의 특수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이랑 만나면 없던 힘까지 막 올라오고 뭐 죽을 힘을 다해서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특수성만 제외하면 사실은 무난히 두 골에서 세 골차 정도로 패배해도 당연한 팀이 일본이다. 우리나라의 라이벌이라기보다는 이제 배워야 하는 팀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국장 바이오도 여전히 어떤 분들은 전릭을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슈바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전릭은 시총이 2,000조, 3,000조 하는 회사고요. 국장 바이오는 끼케야 1조, 2조 하는 회사인데 그게 어떻게 라이벌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제가 이 라이벌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어떤 거냐면 국장 바이오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전히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바이오도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전릭 오른 것만큼 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여섯 번째, 특정 선수와 회사가 해주길 기대한다. 요런 거. 강인이가 해주겠지. 전술이 없기 때문에 이강인한테 공 주고 이강인 선수의 어떤 그런 천재성 그런 한 방으로 운 좋게 어떻게 한 골 넣어보자. 그런 전술이 어제 우리 국가대표팀의 전술이었다. 지금 국장 바이오도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주가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특정 회사 몇 개가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큰형님인 알테오젠이라든가 딜이 나온다 얘기만 나오고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는 뭐 리가캠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한번 큰 딜을 내주면 주가가 다시 갈 수 있겠지.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쉽지 않다. 이강인 선수가 뭐 그렇다고 리오넬 메시는 아니잖아요. 이 선수 혼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장에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같은 회사가 큰 빅딜이 나온다고 해도 그게 바이오 전체로 퍼져나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딴 경기 눈 썩는다. 다시는 안 보겠다. 내가 왜 사서 정신적인 학대를 받냐 싶지만 우리나라가 운 좋게 32강전에 올라가게 되면 안 보겠습니까? 또 봅니다. 마찬가지 이 더러운 거 내 생에 다시는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하지만 어느새 또 보고 있다라는 거죠. D&D 펌한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좀 더 살까? 보르노의 이 가격이 말이 되나? 전익 팔고 사볼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 요 내용이 공감이 가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 축구 경기를 보면서 이거 어디서 봤던 장면? 이거 어디서 느꼈던 감정인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알고 보니 국장 바이오에 투자하면서 봤던 장면, 느꼈던 감정하고 아주 비슷했다. 에이 설마 강인이가 그래도 해주겠지. 답답합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장에 슈바님은 어떻게 멘탈을 지키시나요?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 제가 그래도 조금 멀쩡해 보여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주는 한 주 건너뛰긴 했지만 그래도 매주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고 또 다른 바이오 소식 같은 것도 공부를 해서 전달을 드리고 나 같으면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은데 이런 장에 어떻게 저렇게 멘탈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 멘탈이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멘탈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도 당연히 힘이 듭니다. 이 드라마 많이 보셨을 텐데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스포일러 같아서 모든 설명을 드릴 순 없고 등장인물들이 손목시계를 차고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의 감정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뭐 빨간색, 녹색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정의하기 어려운 감정이 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 은하 같은 경우에는 코피를 흘릴 때가 그럴 때인데 이게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이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 남자 주인공이 그거를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해요. 도와달라는 거다.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나요? 도와달라고. 저거 꺼내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도와달라. 제가 정신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주변에 정신과 전문의 지인들도 있고 읽었던 몇 가지 책에 의하면 이 힘듦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힘든 상태라는 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의 힘듦을 인정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약하게 보일까봐. 제가 이런 장에 어떻게 멘탈을 지키냐? 일단 첫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말했다시피 신용을 쓰지 않습니다. 토스증권에서 실수로 뭘 잘못 눌러가지고 미수거래라는 걸 해본 적은 있지만 지금까지는 한 번도 빚을 내서 투자한 적이 없었다. 다 내 돈으로만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신용을 이렇게 쓰게 되면 당연히 멘탈이 더 흔들리죠. 반대 매매가 나갈 수가 있으니까. 피터 린치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네가 만약에 2년 뒤에 큰 돈이 필요하면 주식 투자는 하지 마라. 그래서 집이 없으면 집부터 사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특히 바이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신용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의 초고수라면 바이오도 신용을 써서 해볼 수 있겠지만 이 신용이라는 거는 100번 성공해도 101번째 실패하면 완전히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멘탈을 지키는데 신용 없이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게 나의 멘탈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 정도로 흘러내리면 당연히 힘이 든다. 나의 힘듦은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 이런 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행동은 저는 정신적으로 좋은 방식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대신에 이런 나의 힘듦을 표현할 때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인정을 해야 할 거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자전거를 많이 탄다든가 오랫동안 걷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동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고요. 또 주식 투자하는 지인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그냥 합니다. 요즘 너무 힘들다. 그때 그랬던 게 조금 후회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네 생각은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풀립니다. 압력밥솥에 그 김이 바깥으로 조금 이렇게 새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김이 안 새어나가게 완전히 다 덮어버리면 결국엔 터진다.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는 거지 무슨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면 힘들다라고 하면 되고요. 나보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는지 물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나약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다. 나의 힘듦을 인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이런 장의 멘탈을 지키는 방법은 비록 늦었더라도 일부 시드는 반드시 주도주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중간에 넣어서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왜 이제 와서 리밸런싱이 힘든지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프랑스 니스나 그런 데 가서 슈퍼카를 렌트해 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명 중에 99명은 전부 풀 커버리지 보험을 가입을 할 겁니다. 일반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비싸죠, 당연히. 우리가 이거를 가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고가 나기를 바라고 가입을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맞이할 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내 돈과 노력을 지불해서 막는 게 보험입니다.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늦었을까? 늦었죠. 전자닉스가 지금 2,000조가 넘는데 올라봐야 1경원이 되겠습니까? 2경원이 되겠습니까? 늦은 건 맞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일부 시드라도 주도주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많은 자산을 걸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카를 렌트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장이 앞으로 1주 2주가 아니라 6개월 1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네 번째,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바이오 주식이 지금 싸 보인다고 함부로 물 타지 마라. 얼마 안 되지만 이 작고 소중한 현금 한 줌이 엄청난 희망과 용기가 돼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슈바님,
좋은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아닌가요? 지금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려서 아무도 오름 테라퓨틱을 안 사는데, 이럴 때 오름 주식 같은 거 싸게 사서 버텨서 나중에 20만원 30만원에 파는 게 투자의 묘미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는 우리가 로봇이 아니고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평범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인간들은 이렇게 힘들 때는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나중에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설령 내가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추매를 하고 아니면 추매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상징적인 의미라도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라는 거는 뭐 UFC로 치면 이제 잽 한 번만 맞아도 그러기 상태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체력이 빵빵해서 뭐 양홍 맞고 버텨내고 이럴 수 있는 때가 아니다. 이럴 때 함부로 막 셋업도 안 해놓고 테이크다운 들어가고 하다가 뭐 니킥 같은 거 한 대 맞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가끔은 공이 울리기를 기다리면서 빙빙 돌면서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는데, 저는 지금이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싸 보이죠. 주가가 반토막 반에 반토막 났는데. 하지만 물 타야지 할 때 한번 참아보는 것도 나의 멘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10만원 20만원 뭐 이렇게 물 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제가 말하는 건 뭐 몇천만원 몇억 단위로 진짜 여기에서 한번 반전을 이루겠다라는 생각으로 큰 물을 타는 거는 저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삶의 본질적인 가치가 뭔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큰 손실을 볼 때 날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돈을 날릴 거고요. 하루 종일 골방에 박혀서 주식창 보고 하다 보면 건강을 날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생의 가장 젊은 시간인 지금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RNA 편 설명하면서 센트럴 도그마 말씀드렸죠. 절대 교리. DNA에서 RNA로, RNA에서 프로틴으로.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저는 각자의 삶에도 이런 센트럴 도그마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시간인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뭐 여행도 좋아하고 경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돈보다 지금 시간이 더 중요해요. 까놓고 얘기해서 이번 하락장으로 주식에서 손실을 좀 봤다고 제가 가고 싶은 여행을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는 것도 아닙니다.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방심하면 그런 걸 못하고 살게 된다. 뭐 돈을 잃었다는 슬픔, 어떤 자괴감 때문에 다른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주식 생각만 계속 하는 거죠. 제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지향하고 싶은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본질적인 가치, 시간, 경험,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더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식 투자를 하다가 그런 걸 다 놓쳐버리는 거죠. 지금의 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냐? 절대 못 되돌리죠. 그거를 생각하면 지금 할 일은 명확하다. 주식이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고, 더 여기저기 쏘다니고 많은 거 경험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게 더 상위 가치고 본질적인 가치니까. 이게 되면 뭐가 좋냐? 돈을 조금 잃어도 괜찮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작은 걸 잃긴 했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큰 거를 지켜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되면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하락장에 자기의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삶의 본질적인 가치가 뭔지, 투자 수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알고 그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에 어떻게 시바님은 멘탈을 지키시나요? 힘들지 않으세요? 당연히 힘듭니다. 힘든데 저는 이런 것들로 그런 힘듦을 이겨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얘기하세요. 도와달라고. 주변에 투자 잘하는 친구나 그런 분들 계시면 찾아가서 나 이런 상태인데 좀 얘기하세요. 도와달라고. 뭐 이런 말 하실 때 막 꺼드럭거리면서 막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바카스라도 사들고 가셔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여러분이 개차반의 삶을 살아오지만 않았다라고 하면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제 경우에는 도움이 되더라.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제가 투자 실패에 대한 영상을 올리니까 요런 댓글이 하나 달렸었어요. 그래서 뭐 사고 계신데요 였나? 뭔가 이모티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짧은 댓글에서 느껴지는 어떤 예의 없음, 루저의 냄새가 느껴져서 제가 웬만해서는 댓글을 뭐 블락하고 이러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런 분들을 만날 때는 그냥 블락을 해버립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막 이런데 막 악다구니처럼 달려들어서 무슨 얘기냐, 나랑 한판 붙자, 막 논리적으로 이 사람의 의견을 깨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데 신경을 쓸 필요가 전혀 없더라.
하지만 그 분이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굉장히 진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지금 쉬바님은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LS증권, 여기 짤방 만드는 분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진짜 대단히 감각 있고 센스 있는 짤방들을 계속 생산해내고 계신데, 이 금융 힙스터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AI? 반도체? 너 주식 잘 모르는구나. 난 이번에 제3세계에 투자해 보려고. 넌 얘기해도 모르는 기업이야. 난 10년 전부터 떨어질 거라고 경고했는데 상승 중인 섹터, 뭐 지금의 AI, 기업, 뭐 전 얘기겠죠. 이런 걸 무조건 배관시하고 비주류, 역발상, 하락에만 집착하는 증상을 금융 힙스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뭐 동의어로는 홍대병 뭐 이런 거 있겠네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지금 바이오에 투자하는 분들이 어쩌다 보니까 이 금융 힙스터 증후군을 앓는 홍대병 환자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린 알죠. 우리가 홍대병 환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근시일 내에 바이오 섹터가 주도주가 될 일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뭐 3월, 4월만 해도 이러다가 또 바붐 올 수 있다. 바이오는 이러다 한 방 치고 나가면 다 뒤집어 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근시일 내, 여기서 말하는 근시일은 뭐 3달, 6달 뭐 요 정도 시간을 의미할 것 같은데 이 정도 시간 내에 바이오가 작년 같은 그런 주도주가 돼서 섹터 부흥을 가져올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쉬바님,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 라브라든가 XBI 이런 지수 보십시오. 바이오 거의 신고점 뚫고 가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거는 미국이고요. 한국은 한국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돈이 무한대가 있는 시장이고요. 한국은 그렇지가 않다. 미국이 한강이라면 한국은 양재천이다. 물론 라브도 날아가고 한국 바이오도 날아가고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미국이 날아갔다고 한국도 날아갈 거다? 그렇진 않다. 일단 저는 이거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바이오에서 난 손실을 다른 바이오 종목으로 만회할 생각을 버렸습니다. 뭐 2달 전만 해도 만약에 오름에서 손실이 나면 저는 그걸 뭐 올릭스라든가 보르노이라든가 이런 걸로 만회를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요. 이제 와서 낸드, 팹리스, LPDDR 이런 거 공부하는 것보다 뭐 표적 항암제, RNA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저한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익숙해요. 그래서 뭐 오름에서 좀 손실을 봤으면 남은 돈으로 올릭스나 보르노이 같은 걸로 한번 맨징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유는 아래에 써놨는데 귤박스에 어떤 귤들이 조금 이렇게 문드러져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나머지 귤들도 썩은 귤이 들어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뭐 오름 테라퓨틱, D&D 파마텍이 내리는데 다른 바이오 주식만 쭉쭉 하고 그럴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섹터 자체가 불의해석으로 버려져 있고 그 귤박스 자체가 썩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귤박스 안에서 좀 멀쩡한 귤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아예 다른 뭐 메론이라든가 자두라든가 복숭아라든가 그런 멀쩡한 과일을 찾아 나서는 게 맞는 것 같다. 세 번째로 좀 더 실전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지금 바이오 종목은 딱 2개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바이오포트는 최대 3개 내외로 압축하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바이오 종목은 손절하고 아주 좋은 바이오 종목만 남기는 게 지금 시점에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손절하기 힘들죠. 손절하려는 그 종목들도 하나하나 뽑아보면 다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최대 3개 내외의 종목으로 돈을 옮기거나 귤박스가 아니라 다른 사과박스, 딸기박스 이런 것으로 돈을 옮기고 있다. 살기 위해서. 네 번째, 이제 와서 전릭을 살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린다. 요게 진짜 지금 모든 바이오 투자자, 아니지 바이오 투자자를 넘어서 전자닉스를 안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는 생각이죠. 이제 와서 전릭을 살 수는 없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고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오늘 처음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주식을 살지 생각을 하면 전자닉스를 안 살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안 살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늦었지만 얼마 전부터 전자닉스를 샀습니다. 보통 바이오 투자자 중에 전자닉스를 안 사는 분들의 논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전자닉스가 지금보다 올라봐야 뭐 50% 최대 100% 정도 아니겠냐. 그거 먹자고 지금 여기서 옮길 수 없다. 이런 논리인데 충분히 공감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전자닉스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까? 뭐 50% 오를까? 100% 오를까? 그건 모르죠. 하지만 뭐 10배, 20배 이렇게 오를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시점에서 업사이드만 놓고 보면 바이오 주식이 더 클 수 있다. 일견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자닉스가 앞으로 50% 올라서 양해복리라는 게 생길 때 이 바이오 섹터가 우리가 의도한 바는 전혀 아니지만 이런 금융 힙스터 증후군을 앓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겁니다. 전자닉스가 50% 오를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괜찮은데 뒤로 20% 30% 밀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양의 복리와 음의 복리가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양의 복리와 음의 복리가 만나버리면 지옥의 복리가 완성이 된다. 전닉 뭐 많이 오른다고 해봤자 하루에 10% 오르잖아. 10%가 아니다. 왜? 내 주식은 5% 빠졌으니까. 그건 10%가 아니다. 15%, 20%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닉 사서 얼마나 오르겠냐 이 생각을 할 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5번째 방법, 이 리밸런싱을 할 때 중요한 게 또 멘탈이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제가 지금 펩트론이라는 주식을 갖고 있어요. 뭐 평단이 한 28만원 정도 해. 그런데 지금 가격이 뭐 한 16만원 17만원입니다. 이 가격에서 슈바 말이 맞다.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월요일날 장 열리면 바로 리밸런싱 할래 하고 다 팔고 만약에 전자닉스로 갔는데 극단적으로 화요일날 19112 계약이 펩트론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어떤 평범한 한 인간이 버틸 수 없는 어떤 굴욕감과 좌절감이 찾아올 겁니다. 바이오 섹터가 주도주 섹터가 되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계적인 반등이든 정부 정책에 의한 반등이든 어떤 식으로든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반등을 다 놓치게 되는 것도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평탄한 곡선의 형태로 리밸런싱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저도 뭐 한두 달 전에 전자닉스를 처음 살 때 한 방에 리밸런싱을 했으면 제일 좋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A라는 주식을 뭐 밑둥을 잘라서 뭐 일주일에 10%씩 이런 식으로 전자닉스 쪽으로 물량을 보냈거든요. 이유는 내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멘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리밸런싱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건 뭐냐면 전자닉스가 올라봤자 여전히 무게중심을 소외된 섹터에 담고 있기 때문에 계좌에 변동이 없어요. 전닉이 매일 오르는 것 같아도 총 계좌 수익을 보면 그게 그겁니다.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 그런 단점은 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엇박자라든가 그때 타격받을 멘탈을 생각하면 저는 이 방법이 조금 더 현실적인 리밸런싱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제는 모두 아시겠지만 저는 주식 투자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방법이고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은 이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물어보시니까 저는 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발버둥을 치고 있고 뭐 이런 주식들을 이런 룰에 의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금융 힙스터 증후군. 이렇게 되려던 게 아닌데 이 짤방은 볼 때마다 진짜 킹받네요. 마지막 장표입니다. 슈바는 당분간 시즌 오프를 갖습니다. 이 앨범 자켓 아시나요? 02로비라는 그룹입니다. 02로비. 슈바님 저는 그런 그룹 처음 듣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의 연령대 프로파일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의 80%는 이 02로비가 어떤 그룹인지 알고 계시고요. 노래 가사도 흥얼거리실 수 있다. 저희는 비슷한 세대니까. 이 02로비 노래 중에 뭐 이젠 안녕이라는 노래가 있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수학여행 같은 거 가면 거기에 뭐 교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분들이 일부러 학생들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뭐 궁시렁궁시렁 대고 서로 뭐 저 교관이 별로다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날 이젠 안녕이라는 노래를 틀어줍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 감수성이 풍부한 여자애들 뭐 남자애들 이런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해. 교관님 너무 감사했어요. 다음에 서울 올라가면 연락 드릴게요. 당연히 연락 안 하죠.
그때 늘 나왔던 노래가 이 015B의 이젠 안녕이라는 노래인데, 비록 지금 BGM이 나오지 않지만 BGM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왜 시즌 오프를 갖기로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먹은 게 없기 때문에 먹튀는 아닙니다. 제가 뭐 유료로 리딩을 했다든가 뭘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시즌 오프를 가질 수가 있다. 아무튼 제가 시즌 오프를 갖기로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연히 저는 선의에 의해서 바이오 종목에 대한 정보라든가 투자에 대한 정보 같은 거를 여러분께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드리는 이런 정보들이 노이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니었으면 보르노이 오름 테라퓨틱 D&D 퍼마텍에 투자 안 하고 삼전 닉스 사셨을 분이 괜히 제가 준 정보를 듣고 이거 너무 괜찮은데 라는 생각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조금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주식시장에 제가 드리는 바이오 정보를 듣고 어떤 투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주는 게 정보인지 노이즈인지 나조차도 헷갈리는데 이 듣는 사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두 번째로 뭐 영상을 찍다 보면 뭐 위로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뭐 힘내요, 밥은 올 거예요, 뭐 다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로가 지금 같은 바이오 장에서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는 바이오 투자자분 중에 점심시간 끝나고 남자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담배 피고 있는데 막 피해 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삼전 닉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10중 8구 어제 너 얼마 벌었냐, 야 내가 말할 때가 마지막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닉스 샀어야지, 그때 100만 원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일부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를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원래 굉장히 친화력도 뛰어나고 막 들이대는 스타일의 분인데, 저는 혹시 쉬바라는 채널이 지금 여러분께 위로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어떤 분들에게는 엄청 위로가 되고 이것마저 없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일부 계실지도 모르지만, 지금 바이오 장이 진짜 일반적인 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조금 우려가 됐다. 아니 쉬바님, 그러면 앞으로는 유튜브를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당분간이라고 제가 썼잖아요. 당분간 시즌 오프를 가질 예정입니다. 뭐 드라마도 뭐 시즌 1 쭉 달리면 뭐 수고한 배우들 뭐 괌 갔다 오고 하와이 갔다 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똑같다. 이 영상을 만든다라는 게 저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중간에 한번 쉬려고 생각을 했는데, 겸사겸사 이런 시장에 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 주워 먹고 버티면서 바이오에서 손실이 난 부분을 어떻게든 조금씩 메꿔 나가 보겠다, 그 말씀이고요.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뭐 D&D 퍼마텍이 15만원, 뭐 오름 테라퓨틱이 12만원, 뭐 이 정도쯤에 닿았을 때, 그래서 야 뭐 투자가 무슨 공부가 필요하냐, 그냥 전닉 딸깍 SK 스퀘어 딸깍 하면 되지, 이런 눈 뜨고 볼 수 없는 오만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D&D 15만원, 오름 12만원이 언제 갈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는 가지 않겠습니까? 저의 소망으로는 뭐 한 두세 달 안에 이런 가격에 닿으면 제가 짠 하고 다시 나타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조금 올라줘야 공부도 하고 그럴 맛이 나는 거지. 솔직히 지금 우리가 뭐 투자계 마하트마 간디도 아니고 보르노이 시비언이 뭐 기존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옆에서 딸깍해서 몇 억 벌었다는 사람 보면 속은 문드러지고 막 마이크론 실적 보면 한숨 나오고 하는데, 지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 이거죠. 안타깝지만 지금은 쉬바라는 채널이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을 볼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다가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당분간 시즌 오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도 좀 맨징하고 뭐 여행도 좀 다니고 좋은 경험도 하면서 다시 건강해진 정신과 육체로 쉬바에 돌아와서 예전처럼 씩씩하게 바이오 이야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떠나면 너무 우울할 것 같아서 제가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내려갈 때 없는 주식은 올라갈 때도 없다. 뭔가 이 문장을 보면 공정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주변에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은 그 바이오 다 팔고 전닉 가서 돈 번 다음에 나중에 바이오 붐이 오면 그때 바이오에 투자하면 돼. 그러면 돈 불려서 투자하면 주식수도 늘어나고 다 벌 수 있는데 왜 바보같이 지금 바이오 투자를 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거죠.
내려갈 때 팔았다가 올라갈 때 타면 되잖아. 하지만 99.9% 내려갈 때 없는 주식은 올라갈 때도 없습니다. 오름 테라퓨틱 5만원에 팔고 전자닉스 간 사람이 오름 테라퓨틱 9만원 간다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사요. 왜? 또 떨어질 것 같거든. 옛날에도 9만원 갔다고 5만원 갔거든. 그렇게 그 주식은 9만원이 12만원 되고 15만원 되고 20만원 되고 30만원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아, 그때 9만원에 살걸, 그때 전자닉스로 다 옮기지 말걸, 이런 생각을 한다. 하나의 입에 두 개의 케이크를 물 순 없다. 이런 말이라도 들으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요? 올라갈 때 껴들겠다고? 야, 누가 껴준대? 이상으로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에피소드 43 시즌 오프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영상은 올라가지 않겠지만 댓글로 궁금하시거나 하고 싶은 말 써주시면 제가 틈틈이 보고 답변도 달아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바이오의 대나무 숲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식으로 소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이러다가 오름 테라퓨틱 12만원, D&D 파마텍 15만원 뭐 한 1, 2주 안에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민망하게 다시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시작하는 거예요. 설마 그게 내년까지 가겠습니까? 제가 해외 몇몇 나라 돌아다니다 보면 금방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때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얘기도 한번 해드릴 테니까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지금 만신창이가 된 계좌도 현명하게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인터넷 종토방 이런 데 말고 현실 세계의 친구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